100원 기능사.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연삭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연삭 숫돌의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말 것. 2. 고정 연삭기의 숫돌과 받침대 사이의 간격은 8mm 이상으로 할 것. 3. 숫돌 바퀴는 반드시 커버를 씌워야 하며 작업 시 커버를 벗겨놓고 하지 말 것. 4. 작업을 할 때는 충격적인 힘을 가하지 말 것. 정답은 2. 고정 연삭기의 숫돌과 받침대 사이의 간격은 8m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고정 연삭기의 숫돌과 받침대 사이의 간격은 숫돌의 파손이나 작업물의 끼임 방지를 위해 3m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번. 용접 작업에서 감전으로 인한 사망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용접 홀더의 신체가 접촉될 때. 2. 용접 잔류 조작을 위해 조정 핸들을 조작할 때. 3. 1차 측과 2차 측의 케이블 손상부에 접촉될 때. 4. 용접 홀더의 맨손으로 용접봉을 물릴 때. 정답은 2. 용접 잔류 조작을 위해 조정 핸들을 조작할 때. 해설. 용접 잔류 조작을 위한 조정 핸들은 절연 처리가 되어 있어 통상적인 조작만으로는 감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3번. 창이나 벽, 처마,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될 때 본 건물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소화 설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2. 드렌처. 해설. 드렌처 설비는 건물 외벽이나 지붕의 수막을 형성하여 인접 건물의 화재 전열을 차단하고 본 건물을 보호하는 소화 설비이다. 4번. 화학 배관 설비에서 화학 장치용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사용 유체에 대한 내식성이 커야 한다. 2. 크리프 강도가 적어야 한다. 3. 저온에서 재료에 열화가 없어야 한다. 4. 가공 이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정답은 2. 크리프 강도가 적어야 한다. 해설. 화학 장치용 재료는 고온에서 하중을 받을 때 변형에 대해 견디는 힘인 크리프 강도가 커야 한다. 5번. 도시가스 부취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가스 부취의 목적은 가스 누설 시 초기에 발견하여 중동 및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2. 가스의 위험 농도 이하에서도 충분히 냄새로 누설을 감지할 수 있다. 3. 부취제는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 토양에 대한 투과성이 커야 한다. 4.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가스 설비나 기구의 재료를 부식시키지 않고 사용 온도에서 응축되어야 한다. 정답은 4.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가스 설비나 기구의 재료를 부식시키지 않고 사용 온도에서 응축되어야 한다. 해설. 부취제는 가스 누설을 쉽게 감지하기 위해 가용 범위 내에서 응축되지 않고 기체 상태를 유지하며 설비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6번. 극탕 설비의 직접 가열식 저탕조에 있어서 최대 사용량이 3,500L/h이고 온수 보일러의 탕량이 1,500L일 때 저탕조의 크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2,500L. 해설. 저탕조의 크기는 1시간당 최대 사용량 마이너스 온수 보일러의 탕량 곱하기 1.25이므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2,500L가 된다.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관을 플랜지와 용접 접합할 때 일반적으로 관의 끝부분과 플랜지면과 거리는 얼마 정도가 가장 적합한가? 정답은 2. 파이프의 두께만큼. 해설. 관의 플랜지와 용접 접합할 때 관 끝과 플랜지면 사이의 거리는 관의 두께만큼 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8번. 열교환기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가열기, 유체를 증기 또는 장치 중의 비열 유체로 가열하여 필요한 온도까지 상승시킨다. 2. 제비기, 장치 중에서 증발된 유체를 응축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3. 응축기, 응축성 기체를 사용하여 잡열을 제거하여 액화시킨다. 4. 예열기, 유체에 미리 열을 줌으로써 다음 공정에서 열효용률을 증대한다.
정답은 2. 제비기, 장치 중에서 증발된 유체를 응축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해설. 제비기는 액체 유체를 다시 가열하여 증발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며 증발된 유체를 응축시키는 것은 응축기의 역할이다. 9번. 관의 지지장치에서 배관의 상하 이동을 허용하면서 관지지력을 일정하게 한 것으로 중추식과 스프링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행어는 어느 것인가? 정답은 4. 콘스턴트 행어. 해설. 콘스턴트 행어는 배관의 상하 이동에 관계없이 스프링이나 중추를 이용해 항상 일정한 지지력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10번. 공기조화 덕트 설비의 가변 풍량 방식 중에서 1차 측 압력 변화가 심하므로 정압 특성이 큰 구조가 요구되는 방식은? 정답은 1. 교축형. 해설. 교축형 가변 풍량 방식은 댐퍼로 풍량을 조절하므로 1차 측 압력 변화가 심해 높은 정압 특성이 요구된다. 11번. 급수설비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급수할 수 있고 일정량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규모 급수설비에 많이 채택되는 급수 방식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2. 옥상 탱크식. 해설. 옥상 탱크식은 옥상의 수조를 이용해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시설에서 저수량 확보와 급수 안정성이 높다. 12번. 배관 작업 중 나비티와 큰 화상을 입을 우려가 가장 큰 작업은? 정답은 2. 주철관 소켓 이음. 해설. 주철관은 양관압을 이용하여 이음 작업을 한다. 13번. 광경이 20mm, 평균 유속이 5m/s일 때 유량은 약 얼마인가? 정답은 4. 0.001573제곱미터/s. 해설.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고 광경의 길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0.02m가 되므로 유량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02의 제곱 곱하기 5는 0.001573제곱미터/s가 된다. 14번. 화학적 세정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숏블라스트 세정법. 2. 침적 세정법. 3. 순환 세정법. 4. 스프레이 세정법. 정답은 1. 숏블라스트 세정법. 해설. 숏블라스트는 금속 입자를 고속으로 분사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물리적 세정 방법이다. 15번. 기송 배관의 형식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공식 배관은 흡인식이라고 한다. 2. 진공식은 고진공식과 저진공식으로 분류한다. 3. 진공압송식 배관은 진공식과 압송식으로 분류한다. 4. 압송식 배관은 고압송식과 저압송식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3. 진공압송식 배관은 진공식과 압송식으로 분류한다. 해설. 진공압송식 배관은 진공방식과 압송방식을 혼합하여 장거리에 유리하도록 만든 복합 방식이다. 16번. 대기 중의 금속 부식이나 각종 금속의 고온 부식 등과 같이 표면이 거의 균일하게 소모되는 부식으로 금속 자체가 균질이고 환경도 거의 균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니켈 표면의 포깅 등과 같은 예의 부식은? 정답은 3. 전면 부식. 해설. 전면 부식은 금속 표면 전체가 주위 환경과 반응하여 거의 균일한 두께로 얇아지며 소모되는 부식 현상이다. 17번. 급수설비에서 옥상 탱크식 배관법과 압력 탱크식 배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2. 특정한 장치의 고압의 급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압력 탱크식이 유리하다. 해설. 압력 탱크식은 별도의 가압 탱크를 사용하므로 국부적으로 높은 수압이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기에 유리하다. 18번. 도시가스의 공급소 밖의 배관에 대한 설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 도면을 작성할 것.
2. 배관의 강도 유지와 가스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5회 이상의 모든 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과 응력 제거를 할 것. 3. 배관의 재료와 두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4.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정답은 2. 배관의 강도 유지와 가스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5회 이상의 모든 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과 응력 제거를 할 것. 해설. 도시가스 배관의 비파괴 시험 및 응력 제거 대상 기준은 법령상 특정 구경 이상의 배관에 대해 정해진 상세 기준을 따라야 한다. 19번. 오수 처리 방식에서 정화의 원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기계적 처리 2. 물리적 처리 3. 화학적 처리 4. 생물화학적 처리 정답은 1. 기계적 처리 해설. 오수 처리의 기본 원리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화학적 처리이며 기계적 처리는 주된 원리에 속하지 않는다. 20번. 보통 방열기 주위 배관에 사용하는 신축 이음으로 설비비가 싸고 쉽게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회전 이음이라고도 불리는 신축 이음수의 형식은 정답은 4. 스위플형 해설. 스위플형 신축 이음은 엘보 2개 이상을 조합하여 나사부의 회전력을 이용해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다. 21번. 작업장 환경 조건에서 분진의 허용 기준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따라 정해지는가? 정답은 3. 유리규산의 농도 해설. 작업장의 분진 허용 기준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성분인 유리규산의 함유량에 따라 결정된다. 22번.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를 압력계라 하며 비교적 정밀하게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액주계이다. 탱크나 관속의 작은 유체압을 측정하는 액주계는 정답은 2. 피에조미터 해설. 피에조미터는 수직 유리관 내 액주의 높이를 통해 탱크나 관속의 비교적 낮은 유체 압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이다. 23번. 섭씨 10도의 물 10리터를 섭씨 100도의 물로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줄인가? 정답은 4. 3767 해설.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고 열량이 킬로줄일 경우 물의 비열은 4.187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를 곱해주므로 열량은 10 곱하기 4.187 곱하기 100 마이너스 10으로 계산하면 약 3767 킬로줄이 된다. 24번. 유기산의 일종으로 분말 성상으로 되어 있어 취급이용이하고 용해 효과가 높아 화학 세정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2. 구연산 해설. 구연산은 가루 형태의 유기산으로 취급이 간편하고 금속 산화물에 대한 용해력이 좋아 화학 세정제로 널리 쓰인다. 25번. 용해아세틸렌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저장 장소는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2. 저장실의 전기 스위치, 전등 등은 방폭 구조여야 한다. 3. 용기는 60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며 반드시 캡을 씌워야 한다. 4. 가스 누설 검사는 비눗물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정답은 3. 용기는 60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며 반드시 캡을 씌워야 한다. 해설. 아세틸렌 등 가스 용기는 고온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40도씨 이하의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26번. 성면 시멘트관의 이음 방법 중 고무 게스킷 이음이라고도 하며 사용 압력이 1.0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굽힘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것은 정답은 2. 심플렉스 이음 해설. 심플렉스 이음은 성면 시멘트관용 고무 게스킷 이음 방식으로 수밀성이 좋고 고압 배관 및 굽힘이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
27번. 동관의 일반적인 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1. 압축 이음 2. 플랜지 이음 3. 납땜 이음 4. 타이톤 이음 정답은 4. 타이톤 이음 해설 타이톤 이음은 주로 주철관이나 수도용 관에 소켓 부분에 고무링을 끼워 접합하는 방식이며 동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8번. 도관의 이음은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만을 채워서 이음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며 얌을 사용할 때는 단단히 꼬아서 소켓 속에 약 몇 밀리미터 정도로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정답은 1. 10. 해설 도관 이음 시야는 수밀성을 보조하기 위해 소켓 내부 안쪽으로 약 10mm 정도의 깊이까지 채워 넣는 것이 적당하다. 29번. 동관용 공구가 아닌 것은 1. 열풍용 접기 2. 익스펜더 3. 플레어링 풀세트 4. 큐브 커터 정답은 1. 열풍용 접기 해설 열풍용 접기는 주로 플라스틱 용접에 사용되며 동관 작업에는 토치나 튜브 커터 등의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30번. 폴리에틸렌관의 용착 슬래브 이음시 가열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3. 180에서 240도씨 해설 폴리에틸렌관을 용착 슬래브로 접합할 때 재료가 적절히 녹아붙을 수 있는 가열 온도는 보통 180에서 240도씨 범위이다. 31번. 비금속관에 이음 방법별로 적용되는 관의 종류를 서로 짝지어 놓은 것으로 틀린 것은 1. 기볼트 이음, 성면, 시멘트관 2. 능간 이음, 염화비닐관 3. 심플렉스 이음, 성면, 시멘트관 4. 칼라 이음, 도관 정답은 4. 칼라 이음, 도관 해설 칼라 이음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관, 흉관의 접합에 사용되며 일반적인 도관의 이음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32번.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 방법 중 프레스 공구가 필요한 이음은 정답은 4. 몰코 이음 해설 몰코 이음은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 이음새를 관에 끼운 뒤 전용 프레스 공구로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이다. 33번. 강관의 이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1. 슬리브 용접 이음은 누수에 염려가 없고 관주름의 변화가 없다. 2. 유년 이음은 주로 50A 이하의 관에 사용하는 반면 플랜지 이음은 65A 이상의 관에 많이 사용된다. 3. 용접 이음은 나사 이음보다 이음부의 강도가 적고 누수에 우려가 있다. 4. 플랜지 이음은 밸브의 점검이나 보수를 위해 관을 해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사용한다. 정답은 3. 용접 이음은 나사 이음보다 이음부의 강도가 적고 누수에 우려가 있다. 해설 용접 이음은 나사 이음에 비해 접합부의 일체성이 강해 기계적 강도가 높고 누수 위험이 현저히 적다. 34번. 전기 용접 봉해피 복제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1. 용착 금속을 보호 2. 아크릴 안정 3. 용착 금속의 급냉을 방지 4. 모재의 응력 집중을 촉진 정답은 4. 모재의 응력 집중을 촉진 해설 용접봉 피복제는 아크 안정화, 산화 방지, 냉각 속도 조절 등을 수행하나 모재의 응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방지해야 할 요소이다. 35번. 배관 공작용 기계 중 헥소인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 관 또는 환봉을 동력에 의해 톱날이 상하 또는 좌우 왕복 및 회전 운동을 하며 절단하는 기계이다. 해설 헥소인 머신은 동력을 이용하여 톱날을 왕복 또는 회전시켜 강관이나 환봉을 절단하는 배관용 기계이다. 36번. 강관의 가스 절단 시 가장 적당한 예열 온도는? 정답은 3. 800에서 900도씨. 해설 강관의 가스 절단 시
재료를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인 약 800에서 900도씨까지 예열해야 한다. 37번. 산소아세틸렌의 가스 용접 불꽃 중 산화불꽃을 사용하여 용접하는 재료는? 정답은 2. 황동. 해설. 산화불꽃은 산소 비율이 높은 불꽃으로 용융 금속의 증발을 막아야 하는 황동 용접에 주로 사용된다. 38번. 주철관 이음에서 수도용 또는 가스용 배관에 이용되며 고무링과 가단주 철제의 칼날을 죄어이 음하는 방법으로 관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 고무링은 더욱 관벽에 밀착하여 누수를 막는 작용을 하는 이 음법은? 정답은 3. 빅토릭 이음. 해설. 빅토릭 이음은 관 끝에 홈에 고무링과 하우징을 채워 결합하며 관 내 압력이 높아질수록 기밀성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진다. 39번. 관 이 음세 종류에서 관의 방향을 바꿀 때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2. 밴드. 해설. 밴드는 관의 도중에 설치하여 배관의 진행 방향을 굴곡시키거나 바꿀 때 사용하는 부속품이다. 40번.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의 급수관에서 50A 이하의 급수관을 분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부착할 때는 통수를 막지 않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주철제 급수관의 구멍을 뚫어 태핑을 한 후 부착하는 것은? 정답은 2. 분수전. 해설. 분수전은 상수도 본관에서 가구별 급수관을 분개할 때 사용하며 통수 상태에서도 구멍을 뚫어 부착할 수 있는 밸브이다. 41번. 나사 및 용접 배관을 하지 않고 그래플링과 오랭에 의한 특수 접합에 의해 이음할 수 있는 관은? 정답은 3. 폴리부틸렌관. 해설. 폴리부틸렌관은 나사나 용접 없이 그래플링과 오랭에 내장된 전용 이음수에 관을 밀어넣어 간편하게 접합한다. 42번. 배수용 주철관의 제조 방법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1. 원심 주조법. 해설. 배수용 주철관은 거푸집을 고속 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해 균일한 두께로 주조하는 원심 주조법으로 제작한다. 43번. 상온에서 건조하고 내약품성, 내유성이 우수하여 금속의 방식 도료로 적합하지만 부착력과 내호성이 나쁘며 내열성이 약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도료는? 정답은 1. 염화비닐계 도료. 해설. 염화비닐계 도료는 내식성과 내약품성은 우수하나 열에 약하고 금속 표면에 대한 부착력이 다소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44번. 플랜지 시트 모형에 따른 분류 중 누설 시 위험성이 큰 유체 등 매우 기밀을 요하는 배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시트 모양은? 정답은 1. 홈고령 시트. 해설. 홈고령 시트는 암수 홈이 맞물리는 구조로 기밀성이 매우 높아 누설 시 위험한 유체 배관에 사용된다. 45번. 스테인리스 강관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관계가 먼 것은? 1. 몰코식 이응법 등으로 비교적 시공이 간편하다. 2. 위생적이나 적수, 백수, 청수에 염려가 있다. 3. 저온 충격성이 크고 활량제 배관이 가능하다. 4. 강관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정답은 2. 위생적이나 적수, 백수, 청수에 염려가 있다. 해설. 스테인리스 강관은 내식성이 매우 뛰어나 녹물, 적수나 변색, 백수, 청수 발생 염려가 거의 없는 위생적인 관이다. 46번. 일반적으로 나사의 음에 사용되는 패킹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페인트. 2. 마. 3. 일산화연. 4. 액상 합성수지. 정답은 2. 마. 해설. 마는 주로 주철관 소켓이음의 충전재로 사용되며 일반적인 관의 나사용 기밀용 패킹으로는 페인트나 액상 합성수지 등을 쓴다. 47번. 관 속의 유체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기기의 성능을 보호하는 스트레이너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Y형 2. U형 3. B형 4. V형 정답은 3. B형 해설 스트레이너는 모양에 따라 Y형, U형, V형 등이 있으며 B형은 주로 배수 트랩의 한 종류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48번 벨로스형 신축 이음새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일명 팩리스 신축 이음새라고도 한다. 2. 비교적 고압 배관에 적당하다. 3. 형식은 단식과 복식이 있다. 4. 벨로스는 잘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 또는 청동 제품 등을 사용한다. 정답은 2. 비교적 고압 배관에 적당하다. 해설 벨로스형 신축 이음은 신축 흡수량은 크지만 벨로스 자체의 강도 한계로 인해 아주 높은 고압 배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49번 동관의 재질별 분류 중 경도 및 강도 면에서 가장 강한 것은 정답은 4. 경질 해설 동관은 가공 정도와 열처리 상태에 따라 연질, 반경질, 경질로 나뉘며 그중 경질관이 가장 단단하고 강도가 높다. 50번 무기질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사용되는 유기질 보온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코르크 2. 양모 펠트 3. 기포성 수지 4. 암면 정답은 4. 암면 해설 암면은 암석 등을 녹여 만든 무기질 보온재이며 코르크나 펠트 등은 식물이나 동물 성분을 바탕으로 한 유기질 보온재이다. 51번 배관에서 유체의 종류 중 공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답은 1. A 해설 배관 도면에서 유체의 종류를 구분할 때 공기, 에어의 앞 글자를 따서 A 기호를 사용한다. 52번 배관용 탄소 강관의 KS 기호는 정답은 1. SPP 해설 KS 규격에서 일반적인 배관용 탄소 강관은 SPP 기호로 표시한다. 53번 다음 용착법 중 비석법을 나타낸 것은 정답은 3번 해설 비석법이라고도 하는 스키법은 용접부 전체의 길이를 5개 부분으로 나누어 1, 4, 2, 5, 3순으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용접부의 잔류 응력을 적게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용착법이다. 54번 그림 A 부분과 같이 경사면부가 있는 대상물에서 그 경사면에 실형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투상도는 정답은 4. 보조투상도 해설 보조투상도는 경사면이 있는 대상물의 실제 모양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그 경사면을 평행한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 55번 그림과 같은 양면 필립 용접 기호를 가장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정답은 3. 목두께 6mm, 용접 길이 150mm, 인접한 용접부 간격 30mm. 56번 기계 제도에서 폭이 50mm, 두께가 7mm, 길이가 1000mm인 등변 L형광의 표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3번 해설 형광의 치수 표시 형광 모양 세로폭 곱하기 가로폭 곱하기 두께 다시 길이 57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그려 도시한 면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1. 대상의 면이 평면임을 도시 해설 원통형 부품의 일부를 깎아내어 만든 사각기둥 형태나 평평한 면이 있을 때 이를 정면에서 보면 곡면인지 평면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해당 부위가 평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그려 기호화한다. 58번 기계 제도의 일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잘못 볼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는 도면은
도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례관계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 2. 선의 굵기 방향의 중심은 이론상 그려야 할 위치 위에 그린다. 3. 선이 근접하여 그리는 선의 선 간격은 원칙으로 평행선의 경우 선의 굵기의 3배 이상으로 하고 선과 선의 간격은 0.7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4. 다수선이 한 점에 집중할 경우 그 점 주위를 스머징하여 검게 나타낸다. 정답은 4. 다수선이 한 점에 집중할 경우 그 점 주위를 스머징하여 검게 나타낸다. 해설. 다수의 선이 한 점에 집중될 경우 도면이 지저분해지거나 뭉치지 않도록 그 점 주위를 명확히 띄어서 그려야 한다. 59번. 제도에 사용되는 문자 크기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 문자의 높이. 해설. 도면에서 문자의 크기를 규정하는 척도는 문자의 가로 폭이 아닌 문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60번. 나사 표시기호 M50 곱하기 2에서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정답은 2. 나사 피치. 해설. 미터 보통 나사나 가는 나사의 표시법에서 M50 곱하기 2의 뒷부분 숫자 2는 나사선과 산 사이의 거리인 피치를 의미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